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시어머니를 함께 산다는 이야기에 요즘 사람들은 놀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이것이 효부로서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친구들은 그것을 사서 고생이라고 핀잔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어요? 원래 시어머니는 저를 그다지 예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지고 과부로 살았던 시어머니는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여성도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더불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작은 아들을 회계사로 성장시킨 데다가 본인 명의로 상가와 아파트까지 소유하신 것으로 보아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 어머니 눈에는 남편이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편은 일반 직장인이었지만 이를 토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죠. 이에 비해 시어머니는 사교계에서 자리매김한 부부 중에 한 쌍으로서 어머니 마음에 탁월한 전문직 부부였을 것입니다. 회계사의 며느리로서 자랑스러운 속셈일 텐데 말입니다. 저희 부부보다 작은 아들 부부를 더 챙겨주셨더라고요. 식사 자리에 자주 같이 가시고 때때로 우리만이 아닌 서방님네와 함께 여행도 다녀가셨죠. 저는 서방님네가 살뜰히 잘 챙기시리라 생각했고 마음이 서운하지 않았으나 동시에 내 가족을 더 신경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서방님네와 함께 살기로 하시겠다고 하실 때는 찬성했어요. 다만 서방님네 부부가 아닌 어머니의 집에서 서방님네 부부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은 조금 충격적이었죠. 결국 일정이 꼬여 서방님께서 회사 때문에 함께 못 가게 되었죠. 동서랑 시어머니만 일본으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동서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뭐? 어머니가 사라지셨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정말 큰일이에요. 한국도 아니고 일본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사라지셨다니. 일본말도 못하는 어른이 누구를 붙잡고 도움이나 청할 수 있겠어요?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야 할 텐데 동서는 웃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쩌다 그랬냐 물어도 대답을 못했어요. 일단 동서, 진정하세요. 경찰서부터 가야 해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습니다. 대사관에 전화도 해보고 할 테니까 진정 좀 하고 어머니를 찾을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일로 어머니가 큰일 나지 않도록 제가 울면서 남편에게 빨리 신고해야 한다고 재촉해야 했죠. 정말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남편도 구운 오징어를 먹으면서 옆에 누워있다가 자신의 엄마가 사라졌다는 소리에 갑자기 일어나 난리를 쳤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대사관 번호를 찾으려 휴대폰 들고 앓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할렐루야라고 외쳤어요. 엄마, 지금은 엄마예요. 어디로 가셨는지 대체요? 제 수씨가 난리 났어요. 누구세요? 어머니세요. 동서와 통화 중이라는 것도 있고 남편한테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와 계속 통화하면서 저는 동서를 안심시키려 서둘러 말을 전했습니다. 동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지금 영웅이 아빠에게 연락 와서 통화 중이에요. 어디 있는지 듣고 연락할 테니 어머니 모시고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알았어요. 어머니를 찾았다고요? 그래요.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원하는 것은 내가 얼른 들어와 줍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어머니와 자신이 해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형님, 동서는 내 말대로 어머니와 그 후에 도착한 비행기로 바로 귀국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맞춰 공항으로 모시러 갔는데 거기서 우리를 수색하는 모습을 보고도 입을 꾹 뗀 채 집으로 가기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지 걱정도 되고요. 옆에서 눈치를 보는 동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즉시 방으로 들어가셨고 나는 놀라 찬 동서에게 괜찮아, 고생했다.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서가 나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좀 이상하셔요.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동서는 다친 어머니의 방을 힐끔 살펴보더니 나에게 속삭이며 말했어요. 분명 아침에 산책하러 나가셨는데 숙소를 못 찾고 주변만 빙글빙글 돌아다니시는 모양이라고 해요. 아무리 주변이 주택가라지만 마당도 있는 큰 여관이었는데 호텔은 아니었어요. 노천 온천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여관으로 예약을 하신 거죠. 그곳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온천장이 딸린 전통 여관이었어요. 웬만한 호텔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비싼 곳이었는데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셨어요. 그래도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하고 동서도 많이 놀랐을 텐데 여유롭게 쉬세요. 그 이야기가 더 덮어버리고 시간이 좀 흘러간 것 같아요. 흐르던 물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께 드실 반찬 좀 만들어서 들고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외출 중이라며 동서가 어머니의 방으로 절 과정에서 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했어요. 어머니가 계시지 않다면 어째서 여기로 들어가냐며 이것 좀 보세요. 형님이라며 말했어요. 동서는 보지 말라고 했던 어머니의 옷장 문을 벌컥 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옷장 구석에는 뜯지 않은 비닐 포장된 빵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이 빵은 어디서 나왔지? 왜 이리에? 하니까 동서가 어머니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빵을 여기에 숨겨두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을 하며 동서는 가슴을 칠 정도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함께 뉴스를 보던 제가 뇌의 앵커를 보면서 저분 살아 계셨다는 말씀을 하시며 어제도 그분이 뉴스를 진행했다고 하시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분명 저 앵커가 사망한 뉴스를 보셨다고 말하시는 거죠. 제대로 인식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어머니는 아침마다 요구르트를 드시잖아요. 하지만 제게 요구르트를 숨겼느냐고 자꾸 내놓으라고 달라 하십니다. 자기가 다 드시고 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혹시. 그리고 나서 계속 동서의 얘기를 들을 때까지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되겠군요. 곧 병원에 모셔가야겠다고 하시는군요. 검사 받아볼게요. 아무래도 제 어머니가 치매 같아요. 치매인가요? 그럴 리가 없으면 좋은데 맞다면 빨리 치료해야 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대로는 못 버티겠어요. 무언가를 알아내야겠어요.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진지하게 말하는 동서의 얼굴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다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동서의 말만 머릿속에 둥둥 떠다녔어요. 정정신 양반이 치매인 것이라니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사는 동서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게다가 약사인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 더 불안하더군요.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동서 말을 듣고 결정하자 하기로 했지만 동서보다 먼저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 계셨는데 어머니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무슨 일이세요? 내가 글쎄 이불의 세상에 이게. 어머니는 차마 말을 이어나갈 수 없었고 그래서 전 일단 남편을 데리고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댁에 도착하자 서방님과 동서 그리고 어머니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 한 구석에 등을 돌리고 앉아 눈물만 닦고 계셨고 서방님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아버지님이 오셨는데 형님 아주버님 동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고 했지만 동서는 곤란해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도 말씀이 없고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께 다가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그러셨더군요. 오늘 이불에 실수를 했단다. 그거 보더니 작은 아기가 나를 보고 하셨습니다. 치매라는 건가요? 엄마가 치매구나. 뒤에 있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결국 일이 터졌다 싶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치매라고요. 나보다 더 똑똑하신 양반인데 무슨 치매? 나와 얘기 좀 해주세요. 서방님이랑 잠시 방에 들어가 자리를 비운 동안
나는 어머니 곁에 앉아 어머니 등을 쓸어내리면서 진정시켰습니다. 동서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서도 많이 괴롭겠고 고민되겠지 싶었어요. 그때도 많이 힘들어 했으니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이 거실로 다시 나오셨네요. 남편은 착당하는 표정으로 턱만 만지고 서방님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더군요. 입만 뻥 끝에 마침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예, 형수님. 형과도 말해봤지만 아시다시피 저도 집사람도 이러한 상황입니다. 집에 거의 없는데 어머니를 혼자 두기는 힘듭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볼게요. 그래도 그렇죠. 나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더군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이 크게 떨리시는 걸 봤어요. 평생을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겨우 자식한테 호강받고 편히 살겠다 했더니 치매가 발병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죄인처럼 싫다고 말도 못하시고 눈물만 흘리시는 어머니를 안타깝게 여겨서 저는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모셔갈게요. 여보시오, 서방님의 말씀대로 어머니 혼자 두시면 안 되겠죠. 제가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를 보살피겠어요. 형님,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나도 알아요. 우리 엄마가 마지막까지 모셔서 아픈 사람을 간호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떤 것인지 잘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해볼게요. 멀쩡한 자식의 며느리까지 내 몸다물인데 병원에 가보내. 그건 안 돼. 단호한 제 말에 아무도 말이나 토할 수 없었고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저희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안 힘들었냐고요? 그럴 리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모시겠다고 한 걸 후회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평소에는 멀쩡하신 것 같다가도 갑자기 서방님네와 함께 지냈을 때처럼 기행을 벌이셨어요. 옷장 안에 빵은 기본이었고 마트에서 산봉투도 안 뜯은 바나나에 혹은 김치통에 남은 콩장까지 있었습니다. 드린 그릇까지까지 나왔다. 침대 아래에는 평소 간식으로 즐겨 먹던 땅콩 카라멜과 박하사탕이 굴러다녔고 동서가 말한 대로 우기기와 때도 심했다. 확실한 건 밥은 잘 먹었는데도 남편에게 며느리가 밥도 못 준다며 투덜거리지 않나 하는지 자야 할 때인데 급히 밤을 내놓으라며 안방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셨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 재밌다고 웃고 즐겼다가도 갑자기 주인공을 향해 화를 내기도 했다. 그림 말고도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앉아 베란다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갑자기 일어나 계셨다. 현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디 가세요, 어머니? 내 집에 가야지. 아, 여기가 어디랑? 아휴, 나도 정말 큰일이야. 집도 아니라 이곳에서 왜 이러고 있어? 어머니는 계속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중얼거리시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여기가 어머니 집이라고 계속 말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얼마나 한참을 돌아가야 한다고 떼를 쓰셔서 결국 어머니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야 했어요. 이쯤 되니 아이도 할머니가 무섭다고 방에서 잘 안 나오려고 하고 남편도 제 눈치를 보는 날이 늘어갔어요. 그래도 전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인생이 너무 기구하잖아요. 그러는 동안 동서는 가끔 전화로 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약은 잘 드셔요? 동서가 잘 챙겨드리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이번에는 영양제도 같이 챙겨보낼 테니까 같이 드시세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것도 넣었으니까 챙겨 드시고요. 뭘 우리 것까지? 동서님, 정말 감사해요. 수고하고 계시는 중이신데, 그런데 말인데 형님이요. 그리고 안부를 전하고 싶은데 항상 덧붙이곤 했죠. 이제 그만 병원에 모셔볼까요? 그러면 집과 상가도 다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괜찮아. 제가 힘들어지면 말할게요. 형님이 고집도 정말 보통이 아니셔요.
저는 항상 동서에게 괜찮다고 하며 병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조차 그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당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엄마 옆에서만 지키는 것 같아서요. 병나겠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됐어. 그런 말 하러 가서 잠이나 제 그날엔 남편은 제 핀잔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끝내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은지 계속해서 저를 붙잡고 설득했어요. 솔직히 엄마가 당신보다 셰수 씨 더 예뻐했잖아. 우리 집이 아닌 재영이네 집이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재영이네도 포기하고 병원을 보내겠다는데 받은 것도 없는데 당신이 왜 사서 고생을 해? 뭐, 아들이니까 키워봐야겠지. 받아야만 모셔, 그게 자식이니까. 그리고 나 받은 거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 내가 받은 게 뭔지 대신 물어봐야지. 너도 말 좀 들어. 나는 답답한 남편의 팔을 쓰담쓰담 쳐주며 말했어. 우리 엄마가 여기서 살았던 기억이 안 나냐?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냥 병원에 있을 거라니까. 당신도 알잖아.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왜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니? 그래서 우리 집에 데려와서 마지막까지 돌봤잖아. 그때는 다르지. 장모님은 치매가 아니었어. 치매랑 다른 병이랑 똑같지. 다를 게 뭐 있어? 그때 정말 고마웠어. 그래서 나도 꼭 그렇게 해주기로 결심했다고. 나 정말 괜찮아. 어머니 약도 잘 드시고 가끔 고집 부리는 것만 빼면 견딜만해. 남편은 한숨을 푹 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괜찮았어요. 친정엄마가 아파서 힘들 때 그때 힘들었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남편 덕분에 눈치 안 보고 편히 마지막까지 잘 간호해서 엄마를 보내드렸던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남편은 몰랐나 봐요. 난 있지. 내 손으로 어머니 똥과 오줌을 받아줄 거야. 뭐, 그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니까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어. 그때 어머니에게 모시겠다고 말했을 때 그가 즉각 행동에 나선 거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갑자기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어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남편 이야기를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 조마조마했었는데 어머님은 우리에게 높낮이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 영인을 부르소서. 네, 지금이요. 그럼 지금 당장 둘을 부르라고 하라. 알겠습니다. 어머니를 힐끔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방님네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갑작스런 연락에 처음에는 오실 수 없다고 했던 서방님네도 어머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결국 우리 집으로 와주셨어요. 가족들이 다 모이자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부부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휴대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갑자기 없다 휴대폰인가요? 봐봐. 어머니는 별다른 말 없이 몇 번 누르시고는 저희에게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시댁이 초토화되었죠. 어머야, 이건 대체 뭐야?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은 무슨 동영상이었나요? 어머니 댁에 있던 어머니의 방을 찍은 동영상이에요. 그 동영상에는 방주인 어머니가 아니라 동서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동서는 빵이며 음식들을 들고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시기 전에 장롱 속에 넣거나 어머니의 물건을 꺼내던 서랍 아래나 어머니의 방 화장실에 숨겨두고 있었어요. 모두가 말을 잃고 입을 다물고 있는 중 동서가 말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건 대체 언제 찍은 거예요? 뭐냐고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동서를 바라봐도 어머니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이번에는 다른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그 안에는 그날 어머니가 제게 울면서 전화했던 날의 아침이 찍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영상에 찍힌 것은 어머니의 이불에 액체를 흘리는 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몰래 품에 숨겨 들어간 작은 생수병을 열어 그 안에 눈에 띄는 액체를 이불에 쏟아놓고 있었어요. 영상 속 동서는 몸과 마음에 안 좋은 것인지 팔짱을 끼고 젖은 이불을 내려다보다가 손으로 직접 액체로 얼룩진 이불을 팡팡 치며 넓게
퍼뜨리기까지 했어요. 그 충격적인 모습에 나는 정말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왜 그랬니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난 너에게 잘해줬는데 넌 왜 그랬니 나한테? 이젠 거의 울먹이는 동서에게 어머니는 톡 쏘면 물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저는 남편은 물론 서방님까지 입도 뾰족하지 못하고 두 사람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나를 일본에서 버리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다. 그때부터였지 내 속셈을 알게 되었다. 재수 씨가 엄마를 버리려고 했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다. 난 분명히 우리 숙소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산책하러 나갔다가 분명히 그 여관으로 돌아왔고 방 안에는 사람도 없고 짐도 없어서 너무 놀라서 내가 잘못 온 것인가 싶었지만 외로 나가봤더니 그 자리가 맞았어. 동서님은 어머니가 길을 잃으셨다며 걱정하셨는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아침까지 자다 나온 곳을 모르겠니? 여관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여자가 괜찮냐며 다가왔어. 다행히 한국인이었지. 그래서 전화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 나는 며느리와 놀러 왔는데 그녀가 방에 없다고 했어.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어. 내가 작은 아이의 전화번호는 못 외웠지만 아들은 외우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돈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 안 받나 봐. 그래서 큰애한테 전화했어. 그래서 겨우 한국에 왔어. 서방님은 그럴 리가 없다며 본인의 휴대폰을 꺼내 살펴봤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서방님은 본체만 채하고는 나를 보며 말씀하셨어. 그 사람이 그러는 거구나. 여기가 내가 묵은 숙소가 맞다고. 근데 어찌된 일인지 며느리가 먼저 체크아웃을 했다고 그때 알았어. 하아, 얘가 날 버리려고 했네.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럴 리가 없었어.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일본에서 길을 잃으셨다고 그래서.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애를 챙겨보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거야. 먹을 정도도 아닌데 집에 사두지도 않고 난 요구르트를 전부 다 먹었다고 하잖아. 장롱에서 음식이 사라졌다는데 그걸 내가 숨겼다고 주장하잖아. 처음에는 의심하던 아이도 자기 아내의 말만 믿고 나를 환자 취급해서 자기가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를 정신이 나간 노인으로만 보았어. 남편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다. 자기 가슴을 쿡쿡 치며 소리쳤어. 왜 그때 말을 안 했니? 진즉에 말씀하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있으니까 저희에게 보여주셔야 했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싫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를 집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어차피 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CCTV가 증명해 줄 테니 알면 바로 폭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그러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에게까지 그러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크고 어른이 되신 아가씨께서 모시겠다고 하시니 저는 정말 놀랐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얘도 어린 아이랑 같은데 어떡하지 싶었네요.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모양이었어요. 물론 시험에서 미안하다만 니네가 나처럼 당해봐. 그럼 너희도 나랑 똑같이 했을 거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순간에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니까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라고요. 너는 내게 정말 진심이었다.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지. 이 미친 짓을 하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참아줬어. 그뿐이니 내 앞에서 낳은 자식놈들이 하나같이 날 병원으로 보내려고 해. 그는 나서서 자신이 돌볼 것이라고 말한 유일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낼 줄 몰랐지.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를 보면서 차가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보여준 웃음은 싹을 거두고 말았죠. 그래서 결심했다. 내 집과 상가를 모두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그때서야 나도 입이 터져서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집과 상가를 다 당신께 주실 거라니요. 상상조차 못했던 어머니의 폭탄 선언에 다시 한번 세상이 엉망이 되었어요. 특히 시아버지와 남편은 가장 난리였어요. 남편은 키만 뻗고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동서는 눈물이 젖은 얼굴로 어머니에게 기어갔어요. 엄마 방에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형수가 그걸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 호해하세요. 정말 모두 오해였어요. 제가 모두 설명할 테니 제발 그 말씀은 거두세요. 부탁드립니다. 무릎을 펴지 못하고 어머니의 발을 잡고 울던 동서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입을 꼭 다물었어요. 정말이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여보, 당신이 설명해봐요. 엄마가 현재 오해하고 있다는 걸 당신이 어머니를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치매를 거짓말할 이유도 없어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을 들어주세요. 어머니는 두 사람의 예언에 잠깐 눈살을 찌푸리셨지만 말이나 해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말 왜세요? 전 어머니가 길을 잃으신 줄 알고 얼른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체크아웃했던 거고. 진짜예요.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버려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있었어야지. 내가 1시간을 나가 있었니? 2시간을 나가 있었니? 산책한 그 잠깐을 못 참고 좋았구나. 방을 빼놓고 다른 주제에 아무 말이나 믿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내 방을 뒤집어 놨었어. 집, 상가, 통장까지 전부 다 빼돌려서 내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어떻게? 그거 다 여기 있는데. 빈 것을 마무리 짓고 뒤져봐. 내 돈은 전부 큰 애들 것이야. 너희들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결국 어머니는 동서를 불러내렸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났어. 고개를 저으셨고 그리고 발에 매달린 동서를 뿌리치며 서방님께 말씀하셨다. 당장이 몫을 것을 때리며 나아가 내 눈앞에서 썩 꺼져. 너도 얘랑 똑같아. 개고생해서 키워준 부모를 내다 버리려고 한 건 너도 마찬가지야.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나가서 내 집에서 너희 집도 다 빼.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않겠어. 어머니의 호통에 결국 동서는 모든 것을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일본에서 버리려 한 것도 치매 환자로 몰아가 병원에 보내려던 것도 맞다고요. 그 모습에 서방님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어요. 동서는 목 놓아 울면서 자기를 뿌리치는 어머니에게 계속 매달리며 사정했고, 어머니, 제발요. 제가 더 잘못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모두 거짓말이에요. 다 꾸몄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잠시 미쳤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제발 봐주세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넉넉하게 멍하니 서 있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둘을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나가려고 해. 너도 나가길 바라니. 결국 남편이 서방과 동서를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동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버티겠다고 발버둥 쳤죠.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그 사건 후 한동안은 저와 남편 둘 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동서가 어머니를 버리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치매라고 거짓말로 속여간 것, 또한 돈 때문인 것까지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제정신을 유지하고 동서가 원하는 바에 맞춰 치매인 척 연기한 것인지 우리 어머니도 참 무서웠어요.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탁월한 분이실 줄은 몰랐었어요. 현재도 남편과 동서가 가끔 집을 찾아오곤 합니다. 어머니를 부르러 갔더니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 밖에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깜짝이라도 하지 않고 시끄럽다며 경비실에 연락해 쫓아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언하신 대로 모든 재산을 우리 부부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아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이 아닌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부담스럽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제게 착한 것도 정도가 있다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싫어하지는 않으신 모양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예전처럼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모습으로 우리 아이도 주시면서 즐겁게 살고 계십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이야기일지라도 이렇게 털어놓은 것에 속이 시원합니다. 돈 앞에서 생각보다 부모나 형제, 가족이 없다는 말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사람답게 무서운 일은 없다는 걸 깨닫네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저도 남편도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이 많아요. 큰 문제를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